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이사장과 E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예정됐는데 언론단체들은 노골적인 방송 장악이라며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주요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주 야당 측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차기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서기석 KBS 이사를 각각 임명 추천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같은 시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청문회도 진행합니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 오는 16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치권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6일 세 사람의 해임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돼 있고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종료되는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MBC, KBS 등 공영방송 이사들은 방통위의 전체 회의 전 부당한 해임 절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입니다. 언론단체들 역시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이사진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조만간 감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이 조만간 전방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회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예산 집행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등도 살펴볼 걸로 예상됩니다.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침수에 취약한 새만금 간척지라는 잼버리 부지를 놓고는 여당은 전라북도의 책임을, 야당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입니다.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수 문제에 필요한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폭염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고,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저는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당장 16일에는 국회 행안위, 25일에는 여가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결산 심사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까지 잼버리 파행의 책임 계산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동안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잼버리가 끝난 뒤 광주로 관광을 갔던 독일 참가자들이 숙박업소 주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선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지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7시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독일 국적 대원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숙박업소 주인을 신고했습니다. 60대 남성인 숙박업소 주인은 또 다른 독일 여성 대원의 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독일 국적 대원 40명은 잼버리가 끝난 뒤 광주로 관광을 왔는데 그중 22명은 이곳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숙박업소 주인은 독일 대원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있고 창문도 열어져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나는 침실을 들어갔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인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한편 이곳에 머물던 독일인 대원 22명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의 한 다세대 건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인천 구월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서 논란이 불거졌죠. 해당 사무관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교육청, 교사에게 직위 해제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한 초등생 아버지인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에게 보내 논란이 된 편지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 사무관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존경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문제의 편지는 치료기관에서 준 자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직장과 직위는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직업이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의 내용과 달리 학교와 교육청, 교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에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리며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고, 닷새 뒤 자신의 직위를 알고 있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도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교체된 담임교사에겐 공직자 메일로 왕의 DNA 편지를 보내면서 전임 담임을 시정잡배라고 부르며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첨부했습니다. 교육자가 아니라 시정잡배라고. 너무 압박적이어서 보고한 거래요. 너무 두려워서.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2차례에 걸친 갑질 제보가 있었지만 구두 경고가 전부였고, 지난 1월엔 5급 사무관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최종시에서 아동학대를 판정을 하니까 교사가 아동학대였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더위가 좀 꺾이나 했는데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휴일인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더 확대됐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 33도, 사천은 34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그나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내륙, 제주에 가능성이 있겠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등 요란스럽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 서해안과 영동 남부, 경북 동부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4.9도, 대구 23.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내륙 지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